분명히 며칠 전에 월급이 들어왔다는 알림을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 통장 잔고를 보니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신가요? 스쳐 지나가는 월급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묘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명품 가방을 훌쩍 사버린 것도 아니고 매일 밤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도대체 내 피 같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이제 막 돈 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몇 년째 일해도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 제자리걸음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부자들만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돈의 규칙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을 깨기 위해 마시는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동료들과 나누는 3,000원짜리 디저트, 야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며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며 시키는 2만원짜리 배달음식, 주말에는 스트레스를 푼다며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각종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엄청난 사치라고 부를 만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소소한 소비를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 속에 우리가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죠.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라떼 효과라고 부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일 꾸준히 지출하게 되면 한 달, 1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말하죠. 하루에 5,000원씩 쓰는 돈은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무려 180만 원이 됩니다. 우리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때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리뷰를 찾아보며 망설이지만 3만 원짜리 물건 10개를 살 때는 뇌에서 어떤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이른바 마이크로 소비의 함정입니다. 뇌는 작은 지출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억울합니다. 쓴 것도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상사에게 깨진 날, 업무에 치여 녹초가 된 날, 우리는 홧김에 돈을 씁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시발 비용이나 탕진잼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가장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이 바로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쇼핑 앱을 켜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주 짧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택배 상자를 뜯고 나면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더 큰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돈으로 치료하려 하지만 그 치료제는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매일 가계부를 쓰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가계부 쓰기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이미 써버린 돈에 대한 반성문일 뿐 미래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바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뇌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출은 수입의 규모에 맞게 팽창한다는 경제 법칙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오르면 저축이 100만 원 늘어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씀씀이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제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남은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축하고 남은 돈을 씁니다. 이를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 법칙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미래의 나, 즉 경제적 자유를 누릴 나에게 투자할 돈을 먼저 떼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50%를 저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월급날 아침에 그 돈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즉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고 착각하는 훌륭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력은 퇴근 시간만 되면 방전되는 스마트폰 배터리보다 약합니다. 대신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시스템, 그것이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귀찮다고요? 한 번만 세팅해두면 평생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든든한 경호원이 숨기는 겁니다. 딱 4개의 통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월급 통장, 두 번째는 저축 통장, 세 번째는 소비 통장, 마지막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각 통장에는 명확한 역할이 부여됩니다.
마치 축구팀에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가 각자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돈이 한 통장에 뭉쳐 있으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돈표를 붙여서 각각의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목적지를 정해주세요. 첫 번째 통장인 월급 통장은 돈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잔고가 영원히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이 입금되면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같은 고정지출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해둡니다. 고정지출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기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저축할 돈과 생활비로 쓸 돈, 그리고 비상금으로 보낼 돈이 각각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세팅하는 겁니다. 월급 통장의 최종 잔고는 반드시 영원히 되어야 합니다. 정거장에 계속 머무는 기차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돈도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흩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축 통장입니다. 이것은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위해 쌓아두는 철옹성입니다. 적금이나 펀드, 주식 계좌가 여기에 속하겠죠. 여기서 핵심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혹은 건드리기 매우 번거로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 어플 메인 화면에서 이 통장이 보이지 않게 숨김 처리를 해두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처음 돈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월급의 최소 30%에서 50%는 무조건 이 저축 통장으로 사라지게 설정하세요. 처음엔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재미를 담당할 소비 통장입니다. 식비, 교통비, 커피값, 친구들과의 약속 등 변동 지출을 관리하는 곳이죠. 이 통장에는 체크카드를 연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내 지출의 한도를 지워버리지만 체크카드는 잔고라는 명확한 한계선을 그어줍니다. 한 달 생활비를 50만 원으로 정했다면 소비 통장에는 딱 그만큼만 들어있어야 합니다. 월말이 다가올수록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위기감을 느끼고 지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배달 앱을 켰다가도 잔고가 3만 원 남은 걸 보면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강제적인 절약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돕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번번이 실패했을까요? 바로 삶의 변수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거나 아파서 병원비가 크게 나오거나 매일 쓰던 노트북이 고장나는 일은 우리 계획표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소비 통장의 잔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우리는 굳게 잠가두었던 저축 통장을 깨거나 신용카드 할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댐이 예상치 못한 홍수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위기를 막아줄 최후의 보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통장, 비상금 통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통장의 유일한 목적은 앞서 만든 저축 통장과 소비 통장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 역할입니다. 매달 월급의 5%에서 10% 정도를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목표 금액은 본인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파킹 통장처럼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병원비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면 됩니다. 신용카드 할부에 기대지 않아도 되고 피땀 흘려 모은 적금을 해지하며 눈물 지을 일도 사라집니다. 통장 쪼개기 시스템을 완성하고 나면 처음 몇 달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고 친구들의 술자리를 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결핍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잔고 부족의 스트레스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위해 자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한 근육통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다음 날 근육이 아프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듯 소비통장의 잔고가 부족해 안달복달하는 내 모습은 재정 상태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가입니다. 내가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주는 쾌감은 쇼핑이 주는 일회성 도파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래갑니다. 제 주변의 한 사회초년생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면서도 늘 마이너스 통장에 허덕이던 친구였습니다. 주말마다 호캉스를 가고 한정판 운동화를 모으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통장 쪼개기를 시작한 뒤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소비 통장에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피는 회사 탕비실을 이용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진짜 내 돈이 쌓이는 걸 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모이는 재미를 깨달은 거죠. 1년 뒤 그는 1,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시드머니를 손에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과 내년부터 해야지 라며 미루는 사람의 5년 뒤는 어떻게 다를까요? 매달 100만 원씩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은 5년 뒤에도 여전히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상사의 눈치를 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스템을 세우고 매달 100만 원씩 모은 사람은 5년 뒤 원금만 6천만 원, 거기에 투자를 통한 복리 수익까지 더해져 7천에서 8천만 원의 자본에 갖게 됩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용기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이용권입니다. 돈 관리는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소비주의 매트릭스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누군가는 고급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고 파인다이닝을 즐깁니다. 유튜브의 광고와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이것을 사야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일상의 이면에는 엄청난 할부금과 대출이자가 숨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부자의 삶을 흉내내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젊음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갈증은 평생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불려나갈 뿐이죠. 많은 분들이 돈 관리를 시작할 때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아주 치밀한 엑셀표를 만들고 100원 단위까지 예산을 쪼개려고 하죠. 그러다 한번 틀어지면 에라 모르겠다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고 자동이체만 덜어두세요. 비율도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저축을 50% 하기 힘들다면 30%부터 시작하세요.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서투르더라도 일단 시스템을 굴려보는 것, 그것이 완벽한 계획만 세우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세요. 선저축 후 지출은 재테크의 절대 진리입니다. 둘째,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은행 어플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믿으세요. 돈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셋째, 월급, 소비, 저축, 비상금으로 통장을 4개로 쪼개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세요. 이 3가지 규칙만 내 삶에 적용해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2030 상위 10%의 재정 건전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가난은 윤명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시스템의 결과일 뿐입니다. 굴레를 끊어낼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월급 전날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 불안해하던 과거의 나와는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매달 꾸준히 불어나는 저축 통장을 보며 미소 짓고 비상금 통장 덕분에 어떤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돈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카드값에 쫓겨 억지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내 의지대로 하루를 선택하는 여유. 그 놀라운 마음의 평화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한 각오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영상이 끝나는 즉시 다른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은행 어플을 켜세요.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돈이 섞여 있는 통장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행동하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